김민 선수는 4강전 안 됐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아니 휴식도 줬는데 떨어져서 왔어. 개꿀. 그 바이에른 뮌헨은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김민 선수는 선발로 나오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레버쿠젠이 또 공격력이 강한 팀이고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김민재 복귀가 이 경기에서는 가장 크다. 우승 결정전이에요. 그 뒤랑 승점차 봐봐요. 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두 팀이 결국엔 갈 것 같은데. 자, 이제 또 우리 선수들이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이제 활약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죠. 빌트의 보도인데 한국의 탈락은 김민재에게 나쁜 소식이지만 사실 바이에른 뮌헨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바이언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돌아온 걸 환영해 김민재. 김민재는 카타르에서 수요일 오후 뮌헨으로 돌아왔다. 한국은 화요일에 열린 준결승에서 요르단에게 2대0으로 패한 후 아시안컵 탈락했고 이전까지 대회 매 경기마다 선발 출전했던 김민재는 경고 누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했다. 김민재는 개인 훈련 세션을 마쳤다. 라면서 발가 표정이 영상까지 올라왔죠. 영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영상까지 올라와가지고 왜 컴백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일단 그래도 표정도 그렇고 4강전 아무래도 안 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나 컨디션 부분은 전혀 문제 없죠. 김민 선수는 4강전 안 됐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아니 휴식도 줬는데 떨어져서 왔어. 개꿀. 그 바이에른 뮌헨은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김민 선수는 선발로 나오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레버쿠젠이 또 공격력이 강한 팀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이어가 나오는 것보단 김민재가 나오는 당연하죠. 게 훨씬 좋다. 거기다가 이제 그 빌트지에 아까 그 기사 얘기했을 때 거기에 그 얘기가 있거든요. 현재 그 바이언은 수비 쪽에 5명의 부상자가 있다. 우파메카노, 알폰소 데이비스, 라이머, 부나사르, 부흐만. 진짜 많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의 복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일단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제 바이언과 레버쿠젠의 전망도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할 텐데 잠깐만. 요 전에 갑자기 로마노 기자가 김민재의 바이언 이적료에 대한 얘기를 턱 꺼냈거든요. 이게 그가 로마노 기자가 꺼낸 게 아니고요.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그러니까 나폴리 관련한 다양한 얘기들을 이제 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떠나게 된 거에 대한 얘기들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수 있었는데, 이제 뭐 크바라첼리아가 하필이면 3월부터 조금 부진에 빠지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했어요. 나폴리와 관련한. 그렇죠. 그러면서 현재 나폴리가 조금 흔들리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변호도 좀 하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요. 그 김민재 이적료가 그가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5,700만 유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4,200만 유로였다라고 우리가 받은 거는 4,200만 유로였다라고 얘기한 건데 저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김민재의 바이아웃 금액은 4,500만 유로라고 보도들이 처음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탈리아 매체들에서 자꾸 5,500만 유로다 이렇게 보도들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4,500만 유로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왜 나폴리가 4,200만 유로를 수령하게 된 거냐? 이제 연대기여금 이런 것들 나가잖아요. 그 빼고 나가는 거 빼고 그런 거 빼면은 나폴리가 받아들인 거는 이제 4,200만 유로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보도들이 예전에 뭐 5,500만 유로네 이거 얘기했던 거 다 구라다. 6천만 유로다 뭐 이런 거.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816억 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저 데 라우렌티스 회장에 의하면 지금 한 600억 원 정도 받았다. 이런 건데 4,200만이면 진짜 약간 너무 또 되게 저렴하게 느껴지네. 근데 원래 4,500만 유로로 그렇게 한 거였고 그 바이아웃 조항이 없었으면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보다는 다른 스타들에게 갔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때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고 자, 그리고 이번 주말 일요일 새벽 2시 30분입니다. 와,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지금 리그 맞대결이 펼쳐지는데 레버쿠젠이 지금 승점 52점으로 1위, 바이언이 승점 50점으로 2위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따라서 바이언이 승리하면 지금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는 당연하게도 선발로 나오겠죠. 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저기 다이어트 쓸 사람은 없으니까 이 중요한 경기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4강전 못 뛰니까 몸도 좋을 테고. 물론 그 다이어가 바이언 가서
예상보다 잘하고 있긴 해요. 굉장히. 네, 그쵸. 지난 메넨글라드바흐전도 예상보다 굉장히 잘하긴 했어요. 심지어 열심히 수비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야죠. 예, 그거 막 태클도 하더라고요. 놀랬어요. 네네. 다이어답지 않게 태클도 하고 해가지고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예, 김민재가 나오면 그렇죠. 예. 김민재죠. 자, 일단 아까 전에 이제 부상자도 많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요거 이제 어떻게 베스트 11 예상입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예상을 올린 건데요. 예. 일단 그 마즈라이를 왼쪽으로 돌린 이유가 투엘 감독이 최근 훈련에서 마즈라이를 계속 왼쪽에다 썼대요. 그 알폰소 데이비스가 지난 경기에 부상을 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2주에서 3주 가량 빠진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마즈라이를 왼쪽에서 계속 연습을 시킨 게 있기 때문에 마즈라이가 왼쪽에서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어허. 아니면 그냥 게레이로가 나온다거나 예. 뭐 그렇게 될 걸로 보이고, 키미도 현재 그 회복 훈련 중에 있거든요. 네. 조금 부상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빠져가지고 파블로비치가 선발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저기 중원은 키미, 고레츠카, 파블로비치 셋 중에 2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네. 왜냐, 파블로비치가 최근 너무 잘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2경기 연속골 넣고 있어요, 파블로비치가. 그러다 보니까 파블로비치를 벤치로 내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예, 그래서 셋 중에 2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마즈라이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갈라타사라이에서 영입한 사샤 보이가 이제 그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노이어도 현재 그 조금은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대요. 그래서 노이어 선발 여부도 조금은 지켜봐야 되긴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코망 부상 당한 자리에는 이제 밀러가 중앙에 나오면서 좌우에 무시알라랑 사네가 서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바이언의 베스트 11까지 전망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부상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워낙 두터운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김민재도 이제 돌아왔고. 예. 자, 그리고 레버쿠젠도 진짜 압도적으로 지금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레버쿠젠은 지금 30경기 무패예요. 공식 대회. 왜 이렇게 잘해? 26승 3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독일 팀 역대 최다 경기 무패 행진이 바이언이 기록했던 32경기예요. 네네. 그냥 만약에 이 경기도 만약에 패하지 않고 다음 경기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동률이네. 예, 그러면 바이언 기록과 동률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현재 그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일단 보니페이스가 부상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시크랑 이글레시아스 둘 중에 한 명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네. 그 이제 중원에서는 팔라시오스가 부상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안드리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3백에 코스누가 이제 코트디부아르여가지고 아직 네이션스컵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인카피에가 사실 코스누 못지않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수비 쪽은 그렇게 전력 누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주중 슈투트가르트와의 포칼 경기, 그 경기에 주력들이 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난타전 끝에 3대2 신승을 거뒀기 때문에 힘든 경기를 치렀거든요. 체력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레버쿠젠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쵸, 예. 요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요 경기? 나 진짜 모르겠어. 이거는 일단은 김민재 선수의 영향력이 클 수도 있다. 네. 왜 네. 그러냐면 그 보니페이스가 있을 때는 그래도 보니페이스의 영향력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음. 김민재랑 막 몸싸움 하거나 예. 우파메카노가 보니페이스 놓치는 장면도 그때 꽤 있었거든요. 음. 그 경기에서. 근데 시크나 이글레시아스가 나왔을 때는 비교적 더리우트 김민재 조합이면 큰 문제가 없이 막아낼 가능성도 존재하죠. 보니페이스가 네. 아니고.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이 네. 실제로 최근 들어서 그 보니페이스 없을 때 네.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경기가 좀 있어요. 아하.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그런 경기들이 좀 있는데 네. 그게 결국에는 보니페이스가 어쨌든 해주던 그런 역할들, 뭐 마무리도 마무리지만 공간 만들어주는 걸 되게 잘했거든요. 밀고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전반기에 만났었던 레버쿠젠 보다는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조금 더 약한 레버쿠젠을 만나는다. 그때보다는 조금 쉬운 레버쿠젠을 만났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이어가 나오면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 앞에 비르치, 호프만, 프림퐁, 그리고 그리말도 까지 다 올라가서 엄청 스위칭하는 팀이에요. 이 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리말도 같은 경우는 경기 중간 보면 중앙 미드필더처럼 뛰고 있고 오히려 자카가 막 윙백처럼 뛰면서 그리말도의 공간 메워주고 인카피에가 올라와서 좀 메워주고 막 이런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하나의 포지션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끌어당기고 이런 팀인데 네. 다이어의 최악의 단점이 그거잖아요. 활발한 공격진 앞에서 끌려나가서 공간 내주고 못 따라가고 예. 어정쩡하게 있고 이런 장면들이 뒷짐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김민재 복귀가 이 경기에서는
가장 크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김민재 복귀가 진짜 천운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경기 이기면 역전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역전이죠. 역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바이에른. 네네네. 레버쿠젠이 가장 공격 패턴이 다양한 팀이거든요. 예, 이번 시즌 단순히 분데스리가를 넘어서 저는 타 리그에서도 공격 패턴 이렇게 다양한 팀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죠. 다양한데 근데 저는 지금의 레버쿠젠 상대로는 비르츠 공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르츠 개인적으로. 공략이? 예, 왜냐면은 그 쉬크나 이글레시아스 같은 경우는 운동 능력으로 하는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좋은 위치로 가서 슈팅을 잘 가져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볼 배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비르츠가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지금 최근 폼도 비르츠가 굉장히 좋고, 그러면서 이제 레버쿠젠의 무패 행진을 비르츠가 최근은 이끌고 있다시피 한 건데, 보니페이스가 있을 땐 보니페이스는 마무리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그 압도적인 운동 능력으로 수비진을 파괴하는 유형인 거거든요. 근데 반면 이제 쉬크나 이글레시아스는 조금 더 정석적인 유형의 공격수다 보니까 비르츠를 잘 막으면은 그러면은 공격력을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버쿠젠의 비르츠만 잘 막으면 바이언 쪽이 조금 유리할 수 있고 적을 내주면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저 호프만이 적이 나왔다가 김민재 만나서 너무 아무것도 못해서 후반전에 바꿨을 거예요. 비르츠가 자리 바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안 풀리면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더리우트 쪽을 좀 공략하는 게 될 수도 있죠.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그쪽에서 문제 생겨서 우파메카노가 막 마지막에 PK 내줘서 비겼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저 더리우트가 최근에 또 보니까 생각보다는 아직 폼이 좀 빨리 안 올라오고 만약에 저 사샤보이가 나오면 아직 팀에 적응도 안 됐을 거고 그쪽 라인이 바이에른 뮌헨은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라인. 네, 그게 또 약점이 될 수 있고 일단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언에 만약에 이 레버쿠젠한테 패한다면 지금 5점 차가 돼 2경기 차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어려워. 앞으로의 우승 경쟁이 조금 어려울 수. 레버쿠젠이 뭐 쉽게 무너지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둘 다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레버쿠젠은 이기면 이번 시즌은 진짜 우승할 수 있겠다.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을 이번 지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럼 이기면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 이기면 역시나. 그렇지. 역시나 너는 안 되는구나. 역시 바이에른. 레버쿠젠도 레버쿠젠 약간 이제 그 꺾일 수 있죠. 역시 안 되나? 약간 이런 느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단 레버쿠젠과 바이언의 경기. 순위표. 순위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52점 50점인데 우승 결정전이에요. 그 뒤랑 승점차 봐봐요. 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두 팀이 결국엔 갈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레버쿠젠이 이기면 좀 바이언 힘들어 보이긴 한다. 그쵸. 레버쿠젠이 이기면. 그러니까 레버쿠젠이 16승 4무야. 선수들도 좀 빠져 있었고 보니페이스도 부상당하고 이랬는데 승점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본인들이 기세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 바이에른 뮌헨이 너넨 안 된다. 약간 요걸 좀 보여주면 약간 꺾일 수도 있는 거죠. 레버쿠젠 입장에서. 저러니까 진짜 모든 팀에서 사비 알론소 감독 그렇죠. 노리는 이유가 있죠. 확실히. 바이언 입장에서 그래도 최근 조금 나은 게 파블로비치의 폼이 굉장히 좋다는 것과 케인이 그가 휴식기를 가지고서는 약간 킥 감각이 좀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난 경기 때 킥 감각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클로제도 이제 따로 케인을 칭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케인은 마치 테니스 선수가 그 손목으로 이렇게 라켓을 치듯이 슈팅을 한다. 모든 각도에서 골을 넣을 수 있다. 내가 이런 킥 감각이 있었으면은 30골 이상 넣었을 거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경기 2월 11일 새벽 2시 30분에 펼쳐집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